안녕하세요. 쿡쿡 배드민턴의 짱코치입니다. 이스부터 아카데미 김경태 코치입니다. 자, 지난번 시간에 또 디스이즈 김경태 코치님을 통해서 잡아치는 기술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그러면 이 기술에 대해서도 속지 않아야 되잖아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기술을 속지 않는 방법을 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을 텐데 내가 잡아치면 다 흔들리긴 하더라. 그렇죠. 코치님이 잡아치면 흔들리지만 또 같은 입장에서 잡아치면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덜 속거나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요령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좋아요. 네, 그럼 지금부터 또 바로 배워보러 가실게요. 자, 지난번에 잡아치는 기술을 배워봤는데 제가 상대방 입장이라고 하면 너무 좀 짜증날 것 같아요. 막 넘어가니까. 물론 아예 안 속을 순 없겠지만 선수들도 속으니까 이거를 조금 더 덜 속고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스텝이 있거든요. 일단 포인트로 좀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대부분 상대방이 치려고 하면 달려들기 바빠요. 달려들거나 아니면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이렇게 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놓을 것 같으니까 막 달려간다든지 뒤로 이렇게 가거나, 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너무 많이 예측해서 달려가거나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치는 순간에 그 타이밍을 확인해 줘야 돼요. 그 부분을 파악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인데, 상대방의 스윙 타이밍이 아니라 상대방이 헤드에 셔틀콕이 맞는 그 타구 순간, 그 타구 순간 타이밍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는 거죠. 준비할 때는 이 스타트를 찰 수 있게끔 도와주는 움직임이 있겠죠. 그래서 움직임을 잡아준 다음에 잡고 앞에 간다든지, 잡아치는 볼 같은 경우는 내가 뒤를 못 가거나 앞에 못 갈 것 같다고 해서 그냥 한 군데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좌우 또는 앞뒤를 전부 다 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더라도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고 늦게라도 따라갈 수 있게끔 맞춰주는 게, 이렇게 연습을 해야 속지 않고 나중에 이동하는 속도를 올려서 충분히 따라갈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포인트로는 상대방이 잡는다라는 거는 타이밍이 정상적으로 바로 치는 게 아니라 제가 움직이는 타이밍을 뺏는 거죠. 그럼 그 타이밍에 맞춰서 저희도 같이 그 몸으로 흐름을 타는 거예요. 이제. 상대방이 잡는 순간에 같이 오래 당길수록 상대방은 어때요? 막 더 흔들려요. 더 당길수록 이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잡을수록 같이 잡아서 몸 동작이라든지 발 동작으로 같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대방이 칠 것 같으니까 빨리 찍고 타이밍을 뺏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칠 때까지는 계속 몸으로 이렇게 이 흐름을 몸으로 같이 호흡을 맞추는 거죠. 상대방이 치는 순간과 호흡을 맞출 수 있게. 세 번째로는 내가 봤을 때 이건 100%다 라고 했을 때는 예측을 하고 달려들 수 있고, 그게 혹시나 빗나가더라도 파트너가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먼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해놓고 잡았을 때는 예측하기보다는 좀 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다릴 때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준비를 해놓으면서 치는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 서 있는 분들, 급해서 막 달려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려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쏠 것 같아서 가는 거야. 게임을 해드리면 이런 걸 되게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놓는 척만 했는데 그냥 달려와 버리니까, 그죠? 잡는다는 거는 상대방이 그만큼 파악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그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타치는 기다려. 그렇지. 근데 만약에 그냥 뒤로 올 것 같으니까 뭐 뒤로 간다든지 앞으로 놓을 것 같으니까 간다든지 하면, 잡아칠 정도의 기술이 되는 분은 이거를 분명히 보고서 밀거나 놓기 때문에 상대방이 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 번째 포인트죠. 상대방이 칠 때 급하니까 가는 게 아니라 인내심을 가지고 최대한 기다렸다 타이밍. 칠 것 같은데 기다렸다 타이밍. 물론 앞으로 빨리 나가는 스텝과 뒤로 빨리 나가는 스텝, 또는 스윙의 이 자세들을 보완을 같이 해야겠지만, 지금 페인팅의 기술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가거나 덜 속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만 잘 해도 흔들리지 않고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상대방 치는 타이밍에 맞추기, 타구 순간 타이밍. 두 번째는 잡는 시간 동안 몸의 흐름을 같이 타주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미리 예측해서 빨리 가는 것보다는 좀 더 기다렸다가 최대한 그 타이밍을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되면 잡는 순간까지 하고 잡는 순간까지 뒤에 이렇게 해서 좌우 앞뒤를 호흡을 맞춰가면서 기다리기 기다리기. 상대의 볼이지만 그 타이밍에는 내가 호흡을 맞춰서 움직여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면 충분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원 분들하고 게임하면 잡아치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제 놓거나 뒤로 치는 것보다 일단 잡기 시작하면 샷 쏠리는 거, 놓을 것 같으니까 올라그래. 커튼 줄 알고. 그때 몸쪽으로 때려주잖아. 그러면 다 밀려. 이런 공격. 아예 못 받아버리는 거. 이런 거 잡아놓고 때리는 거는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 대처를 해야 되는 거. 잡아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에서는 저희가 준비를 할 때는 모든 상황을 다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만 준비할 수는 없어서 우선 순위를 항상 매겨야 돼요. 이 모든 걸 준비를 하지만 가장 먼저 어떤 거를 좀 대비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볼 스피드가 가장 빠른 순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올렸을 때는 스매싱이 가장 빠른 것처럼 앞에서 잡았을 때는 순간적으로 드라이브라든지 튕기는 공들이 가장 빠르겠죠. 그러면 먼저 예측을 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타이밍 맞춰서 기다렸다가 기다리고 있고 빠른 볼에 대한 대비니까 라켓만 들어서 준비를 해준다면 그냥 오는 거는 받으면 되는 거죠. 힘이 좀 될 때는 강하게 받아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힘이 좀 안 되면 그냥 받아만 주더라도 커트로 떨어뜨리는 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타이밍 맞추고 오히려 기다렸기 때문에 예측하지 않고 와서 라켓 대신 라켓을 떨어뜨리고 있으면 준비가 안 되니까 항상 라켓은 올려놓고 빠른 볼의 드라이브에 대한 대비 한 다음에 오는 방향에 대해서 라켓 몇만 빨리 가져다 주면 아까 했던 포인트랑 합쳐서 앞뒤도 갈 수 있고 빠르게 날아오는 드라이브까지도 대비가 되겠죠. 결국에는 이런 포인트들도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놓치고 가는 거, 가장 기본을 놓치고 가는 게 문제점이죠. 그래서 기본을 항상 잘 지키면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잘 만들어 가시면 정말 완벽한 또 기술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